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의 김유정입니다. 오늘 양시장 미국의 긴축 기조 장기화 우려 속에 약세를 보였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급등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연준의 매파 기조 속에서 미증시의 기술주가 간밤 급락하고 이 여파에 따라서 반도체와 2차 전지도 하방 압력이 확대되었는데요.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도 앞으로의 시장 전략 방송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신들의 매매 시도는 이영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상한가 2방 그리고 19% 정도 상승하는 종목을 캐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많이 힘드시더라도 저와 함께 하는 시간 가지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가 재미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좀 힘드시더라도 좀 많이 힘내십시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석 전문가님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도 매일 상한가 그리고 두 자릿수의 수익률 달성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역시 많은 분들 정말 힘들었던 하루 보내셨겠지만 어제 방송에서 저희가 미리 예고해드렸던 히든 종목들 그리고 관심 종목 통해서 오늘 역시나 또 큰 수익 가지고 돌아오셨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수익률,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노랑톡방 이야기 함께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오전에 지금 이러한 수익률은요 한 9시 한 반 전에 다 나왔던 수익률입니다. 자, 뭐 KMW도 있고요, 뭐 셀바스 헬스케어. 자, 어저께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에서 잡았던 종목인데요. 6% 정도를 실현했다는 거는 그만큼 종목이 한 16%, 한 20% 이상 상승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아 데이터, 그다음에 헬스케어, 뭐 모비스. 자, 모비스는 저희가 어저께 상한가 근처에서 한 24, 5%대 잡았는데 오늘 모비스 같은 경우도 한 19% 정도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모아 데이터, 뭐 헬스케어.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물론 전 종목이 막 상한가 가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했다. 즉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이러한 그 익절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셀바스 헬스케어. 여러분들 어저께 저희 방송을 돌려보신다고 하면 셀바스 헬스케어 시간의 단일가에서 제가 잡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30%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자,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도 있는 여력이 있겠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매도를 하고 나왔고, 자, 그다음 모아 데이터입니다. 자, 모아 데이터 저희가 어저께 또 시간에서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 지금 뭐 음봉으로 보이지만 19.4%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리고 이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자, 제가 항상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상승했을 때 그 윗단에서 이러한 음봉이 나오는 거는 크게 이걸 매도하는 것보다는 어떤 매집의 성격이 더 크다. 그리고 이 음봉이지만 플러스로 끝났다는 거에 꼭 초점을 맞춰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추가로 더 여러분들이 추적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모비스입니다. 자, 모비스 저희가 어저께요 한 24% 정도의 그 상한가를
기대를 하고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매수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는 오늘 한 10% 정도 이상만 바라보면 저는 딱 한 4천 한 7,800원을 보고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뭐 거의 뭐 6,000원 가까이까지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모비스 같은 경우에서는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하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벌써 어저께 말씀드렸던 셀바스 헬스케어, 그다음에 모비스까지 두 종목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한 10종목이 있으면 한 종목 오르고 9종목이 빠지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요. 역대 6위에 어떤 하락 종목이 많은 날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익률을 거뒀다는 거는 조금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저와 만약에 하루라도 더 빨리 저희 노란 톡방에서 저와 같이 이러한 것들을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 롯데 손해보험. 자,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린 종목들은 특히 두 번의 상한가를 들어올린 종목들은 어떻게 봐라? 바로 고가놀이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빠르게 이 종목들은 좀 밑에서 올라오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밑에서 매수를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까지 장중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시간의 단일가만 고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많은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장중에 특히 눌림이 보였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서 오늘 또 익절까지 했던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자, 이제는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PM풍년. 자, 오늘 제가 교육 시간의 단일가 오늘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제가 타임테이블로 딱딱딱 짜가지고 제가 매수를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요. 제가 교육 시간에 다 오늘 담아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영석 전문가는 사실 매번 이렇게 저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상한가를 고를 수 있을지. 그쵸. 그래서 PM풍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부 토건까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상한가로는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수했던 가격보다는 상승된 가격에서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PM풍년을 매수했고 3부톡을 매수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교육 시간의 단일가 그 로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어떻게 제가 로직을 짜가지고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것들은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계속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기술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자료들까지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앵커분께서 가지고 있는 네. 자료들까지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랑톡방에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고 영문이 뜨면 누르고 나서 그냥 7777 행운의 숫자 7 네 자리만 누르신다고 하면은 이영석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자료집 제 손 안에 지금 들려 있는데요. 총 20강의 자료집이 들려 있고요. 기본적인 강의뿐만 아니라 심화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우리가 장장 내일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모든 자료집 들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출신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한 자료 한 자료 직접 만드셨고요.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도 매일같이 시간의 매매를 통해서 상한가를 잡으시고 수익을 나고 있다면 어떤 비법으로
또 어떤 로직으로 어떤 분석을 통해 수익이 매일같이 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그냥 입장하자마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는 자료집까지 일단 받아가셔서 주말 통해서 또 연휴 통해서 함께 공부하시고 수익까지 크게 함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간밤에 FOMC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오늘 약세를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또 우리가 내일 다음 주 장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오늘 장 복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항상 FOMC 발표 있을 때나 그럴 때는요. 왜냐하면 한 3시 반인가요? 새벽 3시 한 반쯤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오늘 거의 밤에 새다시피 해서 내용을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3시 반 이후, 한 5시 이후로 시장이 급락을 했죠. 근데 사실 놀라운 것도 아닙니다. 항상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시장이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오늘도 그냥 좀 지나가겠거니 했지만 최근에 어떤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 IPO가 많은 특히 대형 IPO가 있는 달은요. 사실 좀 시장이 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땠냐면 2021년 1월인가요? 1월에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역대적인 IPO를 했을 때 그때가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뭐 하루에 뭐 하루꼴로 무슨 사건이 터지고 그때 막 오스틴 플란트 뭐 횡령 사건이며 뭐 이런 다양한 사건도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이때가 바로 100조의 그 LG 엔솔이 상장하는 것에 따라서 시장의 돈이 이때 몰렸던 그 청약 자금이 2경인가 1경, 그러니까 조를 넘어서 경으로까지 갔었습니다. 그만큼 물론 그 돈이 다 들어간 게 아니지만 개인들은 한 뭐 몇백억씩 진짜 있는 사람들은 그런 돈을 내가면서 그 증거금 마련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노란톡방에서 뭐 다른 분들한테 이번에 있을 두산 로보틱스 뭐 청약은 꼭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다른 뭐 새롭게 돈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주식들을 매도를 하고 그리고 현금, 증거금을 청약 자금을 납입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그 약세에다가 좀 더 매도가 개인의 매도가 즉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보다는 매도의 어떤 금액이 더 크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6일 동안에 다음 주 목금, 토, 일, 월, 화 이런 6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6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러한 그 심리가 왜냐면은 제가 한 6일, 7일 정도의 그 쉬는 날은 한 몇 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의 어떤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매도하는 분들이 좀 많았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고 뭐 시장에서 정말 뭔가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상승하는 구간에서 좀 하락의 어떤 조정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하락 종목들 제가 항상 과매도고 시장에 빠졌을 때 ADR을 들고 옵니다. ADR은 뭐냐면요.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 종목이 이 퍼센트가 줄어들수록 과매도된 종목들이 많다는 걸 보여지는데 한 75가 한 과매도권입니다. 지금 코스닥은 거의 과매도권에 왔고요. 그나마 이제 코스피는 이전에 먼저 빠졌기 때문에 뭐 크게 더 빠지는 없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역대 6위의 어떤 하락을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근데 이 차트랑 요 때를 한번 보십시오. 이때가 언제냐면요. 8월 달 이때 하락했던 구간과 그다음에 지금 9월 한 달 요 구간이 사실 데칼코마니처럼 자, 이렇게 보시면요.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박스권 2,500대가 그냥 그 바닥이고요. 그다음에 2,600대가 바로 어떤 고가권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그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200일선에서의 어떤 그 갭이 있어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즉 830까지도 하락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이 아마 지금 최근에 오늘의 어떤 그 매도를 더 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지만 기술적으로만 시장을 바라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IPO 그다음에 긴 명절 이런 것이 있으니까요. 너무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급등할 수 있는 그 종목들,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도 어떤 비법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오를 수 있는지 함께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9월 시장, 9월 시작되고 나서 사실은 이 끝없는 상승 또는 우리 기분 좋은 상승 마감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석 전문가님 매일같이 매일매일 시간의 매매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상한가 잡아주시고 큰 수익 걷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실제로 인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모든 내용들 어떻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수익이 나올 수 있고 매일매일 상한가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문가님만의 강의와 비법뿐만 아니라 나의 힘으로 모든 종목들을 포착하고 수익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방법 여러분들께 모두 그 자료집과 영상 강의 자료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신청한다라는 댓글까지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신들의 매매 신호 시작하기에 앞서서 매매 시그널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빨간색 신호는 매수, 노란색은 관망, 초록색은 매도 시그널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잘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뒤흔든 핫한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내에서 중입자 치료를 받은 첫 환자의 암 조직이 제거됐다는 소식에 방사광 가속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연세 암병원은 전일 올해 4월부터 전립선암 2기 진단을 받고 중입자 치료를 받은 2명의 암 환자의 몸에서 후유증 없이 암 조직이 제거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중입자 치료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핫테마 바로 중입자 치료입니다. 모비스 29.89% 상한가 마감했고요. 비치로테크 24.36% 급등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핫테마는 바로 중입자 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과 건강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실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비스라는 종목이고요. 오늘장에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언급했고 공부했고 또 전략까지 세웠던 종목이었는데요. 관련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저께 강세 개별주로 말씀드렸던 모비스였는데 그쵸. 오늘 또 상한가까지 가버렸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래도 짧게 한번 이 중입자 치료 도대체 이게 뭔가 사실 지금 보시면요, 아까 저희가 그 방송에서 보여줬던 그 두 종목 모비스 그리고 비치로셀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요, 오늘 선암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초전도체가 다른 이름으로 좀 바뀌어서 지금 시장에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초전도체 종목군과의 어떤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조금은 이게 좀 뭔가가 있나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 하나의 테마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 달 만에 암세포가 사라졌다, 꿈의 치료기 국내 첫 성공해서 여기에 어떤 60대 그 할아버지의 그 암이 다 사라졌던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중입자 치료란 무엇일까라고 했습니다. 사실 초전도체가 뭐고 맥신이 뭐고 진짜 최근에 그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요. 내가 공학 박사가 되어야지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제가 한 십몇 년 동안 좀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하죠. 중입자 치료란 바로 탄소 입자를 빛의 속도의 70%까지 가속화한 다음에요. 그 에너지를 암 조직에 쏴버리면 그 암이 낫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저는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 핵융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중입자선이란 뭐 탄소가 있고요. 이 탄소를 해가지고 뭐 그거 없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큰 가속기가 있어야 된다. 왜냐? 빛의 속도의 70%까지 한다 하니까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 가니까 1초에 한 21만 킬로까지 갈 수 있는 뭐 그러한 게 아마 산술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인데 이게 바로 이 가속기까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암을 치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연세대학교에 설치되고 있는 중이차 치료기의 가속기가 엄청 크죠. 굉장히 어떤 큰 위용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바로 이제 모비스까지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초정 및 특수 제어 시스템 장비도 공급하고 있고 핵융합 사업을 등을 하는 것이 바로 모비스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죠. 재료의 연관성. 그 중이온 가속기 핵심 부품인 LLFR, 정밀 가속 RF 감속기라는 것을 이제 모비스가 하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엮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세대에서 했던 그 기계는요, 뭐 일본 쪽에서 들어오고 있지만 그런 기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국산화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이 종목에 묻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모비스 차트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였죠? 바로 초전도체. 자, 초전도체로서의 어떤 그 테마가 됐을 때 이게 뭐 테마 뭐냐? 초전도체가 뭐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게 지금 차트 내에 그대로 녹아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굉장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물론 이제 이거를 거꾸로 탄 사람들은 뭐 큰 손실을 받겠지만 오히려 8월 달 이때 테마장이 왔을 때는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테마가 일단락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중입자 가속기라는 테마로 다시 한번 왔는데요. 이때 여기서 그 물량들이 좀 그 분리가 되면서 최근에 그 바로 그냥 강한 상승을 보였다. 저는 아마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어떤 큰 그림을 봤을 때 어떤 매집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요, 그만큼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정말 큰 그림 안에 있었던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월봉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자, 월봉도 보시면요, 이러한 큰 형태로의 어떤 그 컵앤핸들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여기서 신고가까지 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있고, 그리고 지금 거래 대금이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게 매도가 아닌 그 매수의 어떤 그 힘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해서 모비스 어떤 오늘 강세 테마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모비스까지 함께 관련 내용 들어봤고요. 바로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츠로테크고요. 오늘 장에서 24%가 넘는 상승률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주셨습니다. 관련 내용까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네, 비츠로테크.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들 하나하나 다 소개시켜 드릴 때 항상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홈페이지 어떤 분위기나 그리고 거기에 또 내용들을 타치하는데 오늘은요, 굉장히 신기하게도 비츠로테크가요, 많은 과부하 때문에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쏟아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림을 못 가져왔어요. 홈페이지를 가지고 싶어도
또 과부하가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전자공시 다 들어가가지고 이 종목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게 지금 중입자 가속기 테마로 묶여져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비츠로테크는요, 지주회사입니다. 비츠로셀, 비츠로로이엠, 비츠로넥스테이, 비츠로이스에, 비츠로밀텍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전력 사업은 이 두 회사가 하고 있고, 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바로 비츠로 넥스텍을 중심으로 이 종목이 자회사를 100%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비츠로테크가 움직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속기 사업을 한다는 건데요. 자, 초전도체 관련해서도 바로 요 비츠로 넥스텍이 어떤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비츠로테크 해서 이 비츠로 넥스텍은 그나마 사람들이 모르나 봐요. 비츠로 넥스텍 들어갔더니 이 홈페이지가 열리면서 가속기 사업에 바로 떡하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츠로테크가 비츠로 넥스텍을 가지고 있는 100% 자회사 비상장이기 때문에 비츠로테크의 어떤 매기가 쏠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가속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20년 고려대와 함께 코넥스 I라는 공동 연구 법인까지 그리고 초전도 가속기. 그러니까 초전도랑 같이 지금 중입자 가속기까지 가는 테마가 쌍으로 있는 두 개가 같이 있는 그래서 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것도 어떤 겁니까? 아까 모비스를 보여줬을 때 그 앞에 있던 8월 달 초전도체 테마에서의 그 차트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똑같이 모비스랑 강한 상승세를 똑같이 지금 요것만 가리면 모비스인지 혹은 비츠로테크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이 지금 이러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모습들이 여기서는 매집 구간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눌린 구간 그리고 이 상승 구간 만약에 여기서 살짝만 눌린다고 하면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컵앤핸드 패턴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실적주들이 아직까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월 중순쯤에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공백을 바로 말씀드렸던 이 두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섹터들이 좀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따가 시간이 다니까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더 테마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시면 네. 조금은 이제 좀 다를 수 있는데 여튼간에 지금 이런 것까지 지금 연결돼서 지금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 시즌 전까지는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장에서 강했던 섹터와 그 안에 있는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터치하고 너무나도 강한 상승세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 궁금하시고 또 함께 공략도 알아보고 싶으실 텐데요. 그 모든 내용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지 내일장부터 오늘장에 이 급등 테마 강의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방송 중에 입장해 보셔야지 받아볼 수 있는 이 특급 강의 자료집까지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 신청하시고 모두 다 무료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서 오늘장의 개별주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영석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바로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의료용 기기 제조 기업 셀바스 헬스케어가 인공지능 의료 사업 본격화를 위해서 미국 울트라사이트와 합작 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30%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개발주는 바로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오늘장에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관련 모멘텀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셀바스 헬스케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료 AI를 봤을 때 저는 미리 셀바스 헬스케어를 보고 있었다. 왜냐면요, 사실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그 호가들은요. 3일 전이구나. 3일 전에 호가들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오는 매물을 잡아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호가에서 그런 걸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걸 느끼고 그다음에 저희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한테 가족들한테 셀바스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은 이후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JV 설립까지 있었는데요. 일단 먼저 셀바스 헬스케어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보면요. 자, 체지방 예전에 이 지금 제형 솔루 지금 요게 체지방 관련된 네.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점자책이나 점자 정보 단말기 등 어떤 그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단말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회사가 어디랑 했냐면요. 바로 미국의 울트라 사이트. 자, 여기 지금 제가 그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바로 이제 심장 관련된 인공지능 심장 관련된 그 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바로 요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거죠. 자, 그래서 AI 의료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어떻게 한다? 바로 셀바스 헬스케어가 51%를 투자하고 미 울트라사이트가 49%를 하면서 그 합작법인인 신규 조인트 벤처를 만든 다음에 이 AI 심장 초음파의 사업화와 공동 연구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실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어떤 체지방이나 이런 어떤 하드웨어를 팔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소프트웨어 산업군으로 이제 확장된다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시장에서 어떤 그 환호를 받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의 어떤 그 AI들은 조금은 슬로우하겠지만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신고가 영역까지 다시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 한번 체크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 당시에 우리가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AI 쪽으로 상승했던 부분이지만 이때가 뭐였냐면요. 바로 그때 유중했었죠. 유상증자를 해서 되게 사람들이 좀 실망했지만 그것들을 다 겪고 나서 이제 AI 쪽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어떤 주목을 받고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자, 그래서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변칙적이지만 그래도 강한 상승을 보인다.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로 마무리된 부분이 이제는 신고가를 뛰어넘는 즉 이러한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상한가를 보여준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차트를 봤을 때 저는 크게 이런 봉이 어떻고 그런 것들보다는요. 큰 그림 내에서 큰 패턴 내에서 이 종목이 힘이 느껴지느냐 안 느껴지느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좀 감성적으로 다가가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패턴을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모습이니까요. 자, 그렇게 한번 더 해석하는 전문가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종목에 접근하셔도 좀 수익 내고 매매를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셀바스 헬스케어 이렇게 끝나진 않을 거다.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왔다는 거는 특히 이게 갭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갭상승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밀어내는 힘이 컸다. 그래서 그 돈의 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종목 내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매매 관심 종목군에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나 매매하고 싶은데 좀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하신다면 제가 타점까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오전에 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오늘의 관심 종목들도 오늘장에서의 급등 테마들 함께 강의 들어보면서 공략할 수 있도록 모든 전략 알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요. 바로 7777 내 자리 입장 후 입장 가능하고요. 샵 0082번으로 이형석 전문가님 성함 3글자 보내주셔야지 입장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들어오셔야 하냐면요. 지금까지
같은 9월 시장 지지부진했고 너무 힘들었고 또 나의 수익률은 없는 그 시장 속에서도 이영석 전문가님은요. 시간의 매매를 통해서 매일같이 큰 수익 내주고 계십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라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장 초반부터 함께 영상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해주시면서 함께 끌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시청자분들의 전반적인 나의 실력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애널리스트 출신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한 자료 한 자료 직접 두껍게 만든 20개의 강의,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독학까지 할 수 있도록 영상 강의까지 찍어서 여러분들께 USB와 이메일 통해서 지금 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장하셔서 신청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어떻게 저 전문가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 모든 기법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테마, 나의 혼자만의 힘, 나의 혼자만의 분석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면 바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만의 기법, 전문가만의 기술적 분석 함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전문가님만의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실전 노하우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네. 계속해서 매번 방송 이 시간에 정확한 차트 기법과 종목명 모두 다 알려주셨고요. 실제로 그 다음 날에 큰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되는 만큼 시청자분들 지금 꼭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함께 그 모든 전략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시간의 단일가로 매매를 했을 때 실패 확률은 한 10%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 오늘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내일 오전 8시 50분서부터요.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 방송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매매나 하는 것 때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 함께 해보실까요? 자, 여러분은 제가 언젠가요? 이번 주에 정치 테마주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 2023년 10월 11일에 보궐선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 4월 10일 날 그다음에 총선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네임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정치 관련 테마들이 올라오고 있다. 물론 그 테마가 그 종목의 어떤 그 내부 가치와는 상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생기고 있으니 그 기회를 우리는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 부분이 바로 시간의 단일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오후 4시 43분입니다. 자, 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다라고 하면은 자, 일단은 지금 이 야당 대표는요. 지금 현재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우리는 대선을 떠올릴 수 있겠죠. 대선을 떠올린다. 자, 그러면 4시 43분에 제가 이 뉴스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뉴스를 어떻게 보느냐. 저는 그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물론 제가 매일 계속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TS의 뉴스나 혹은 텔레그램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얻었는데 그때가 바로 4시 43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지금 제가 장 끝나고 나서 지금 캡처를 했기 때문에 이 예상책을 등락률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종목들의 명을 알고 있잖아요. 이 종목들이 누군가의 테마주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한 정치인의 그 테마가 뜨는 겁니다. 왜냐? 지금 야당 대표가 그렇게 되면서 차기 야당 대표로서의 이낙연 관련주들이 갑자기 상한가를 무더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상한가가 아닌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낙연이 아닌 다른 관련 정치인들도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면서 그때 저는 바로 판단을 해야 했죠. 자,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좀 해야 될 것인가라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그널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오늘 KMW를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가 취소하고 4시 47분입니다. 43분에서 47분, 요 3분 사이에 빠르게 종목들을 체크를 하고 바로 그 내용을 보고서 이제 취소하고 그다음에 남아 토큰을 바로 주문을 겁니다.
남아토건을 거는데 바로 또 어떤 걸 했냐면은 사실 이게 좀 갑자기 상한가 많이 쌓이니까 제가 바로 또 하나 남아토건의 미체결 대기 종목입니다. 그래서 남성까지 이제 상한가에 주문을 바로 걸었죠. 하지만 웬걸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셨는지 이게 다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PM풍년, 김동현 관련주는 어떤 조금 이제 좀 이쪽만 어떤 매수가 들어갔고 여기는 체결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남아토건입니다. 남아토건 지금 방송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아까 얼마였죠? 4시 43분이었고요. 4시 47분이었고요. 4시 50분에 체결이 되는 순간인데요. 자, 이 남아토건 같은 경우는 그전까지는 300주, 200주, 700주가 거래되다가 4시 40분에 먼저 누군가가 실질적으로 방송을 받는지 이때 2,500주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4시 52분, 10분마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52분이에요?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변동성 완화 장치가 있습니다. 즉, 6% 이상의 상승률을 보일 때는요, 바로 이것도 변동성이 2분 동안 완화 장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4시 52분에 상한가 35,000주가 바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남성 같은 경우도 지금 50분에 왜냐면 근데 얘는 들어가는데 얘는 왜 안 들어가냐? 얘는 3.78%를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6%보다는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바로 4시 50분에 체결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체결되는 물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그만큼 강한 상한가다. 그렇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간의 단일가에서 알아두셔야 할 한 가지 팁이고요. 네. 그리고 PM풍년 같은 경우도 지금 4시 52분에 이때 얘는 정확하게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한 40원 정도 모자란 9.35% 하다가 이제 5시 10분에 상한가를 들어가서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체결이 됐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야당 후보가 낙마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여당 후보가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관련주가 아닌 이낙연과 김동연 관련주를 택했는데요. 자, 그 부분은 제가 또 노란톡방에다가 또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물론 이거 잠깐만 체크를 하시면 4시 57분에 어떤 얘기를 제가 해드리냐면 KMW는 취소를 해달라. 왜냐? 시간 외에서는요. 시간의 단일가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상태 내에서 다른 테마가 들어오게 되면요. 기존에 있던 테마에서 매수했던 물량을 빼고 새로운 물량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개인들은 많은 돈이 없으니까요. 여기를 매수하였던 것을 다시 빼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이동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5시 18분에 또 어떤 말을 하냐면요. 사실 삼부토건도 기존에 이낙연 관련주였습니다. 하지만 삼부토건은요. 시총이 6,500억인가? 근데 앞에 다른 남아산업이나 남성이나 이런 것들은 한 1,000억 미만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한 6, 7개, 한 8개가 모여야지만 삼부토건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예전에 그 움직임이 조금 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잠깐 망설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시 18분까지 고민을 하다가 다음 단계로 좀 이게 그 가격이 상승하는 거 보고서 이제 이 말했죠. 이낙연 관련주 매수 못하는 투자자들이 매수가 삼부토건으로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삼부토건을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요거 관련돼서 코멘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5시 11분에 말씀드리죠. 한동훈주를 안 한 거는 여당 쪽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과 야당
대표와의 어떤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비난까지도 가게 된다고 하면은 한동훈 관련주도가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게 정치 테마주는요. 정치 테마주 하는 사람들을 야 쟤는 뭐 주식도 몰라 뭐 이렇게 뭐 주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지만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전에 분석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러한 매매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토건, 남상알민 안 잡힐 것 같으니 삼부토건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멘트까지 했죠. 주식판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걸 합리적이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이건 우리의 자본주의 차익에만 신경 쓰도록 합시다라고 보는 얘기까지 하면서 이 매매를 했고 마찬가지로 삼부토건을 했는데요. 그때 지금 저희는 5시 8분쯤에 갔어요. 왜냐? 보세요. 얘는 4시 50분에 6%에 됐다가 5시에 한호가가 오히려 빠집니다. 그러면 시간의 단일가에서의 원칙은요. 시간의 원칙은 바로 그 다음 단계 갔을 때 항상 올라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내용을 조금 슬로우했고 그다음에 올라가면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 이거 더 많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뭐 뒷얘기 더 궁금하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노랑톡방에 오시면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도 바로 함께 시간이 다닐까 함께 전략 세워볼 수 있고요. 내일 역시나 큰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계속해서 이영석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상승률 탑5 그리고 오픈 톡방 참여 방법까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오늘 히든 종목 패노션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해운주 할 때는요, 딱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BDI 지수라고 해가지고 발틱 지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운임 관련된 그 내용들입니다. 현재 그 지금 좀 상승하는 상승하는 구간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2,000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발틱 지수가 올라갈수록 패노션의 실적은 좋아진다. 하지만 3분기 실적은 약간 슬로우할 것이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패노션 같은 종목은요. 지금 현재 보세요. BDI 수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자 보시면 BDI 약세가 이미 주가 선 반영되어 있고, 이제 9월 둘째 주부터 BDI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은요, 바로 전통적인 성수기입니다. 그 브라질 쪽 뭐 광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이면서 BDI 지수가 반등하는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실적보다는요, 얘는 지난 실적은 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의 BDI 흐름에 따라서 이제 연동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BDI 지수가 반등을 하니까 보세요. 기관들이 지금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는 분하고 단기 트레이딩 하신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기관들의 어떤 그 모습과 비슷하게 좀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최근같이 안 좋은 시장에서 기관들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패노션 종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종목은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한 5,700원, 요 정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5에서 15% 단기 트레이딩 하는 종목으로 좋겠다. 그래서 요 패노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패노션까지 공개가 되었고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종목에 대한 전략과 타점뿐만 아니라 직접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는 모든 자료집까지 여러분들께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신청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암 치료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는 중입자 가속기 관련 기업의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이슈 속에서 오늘의 중입자 치료 테마 탑픽 모비스와 비츠로테크까지 관심 종목으로 담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해운 운임지수 반등 움직임 속 펜오션까지도 담아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방송의 중요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